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2020년 그 이후까지 미국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또 장기와 단기 채권 수익률이 역전됐다는 것에 반박하면서 기술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없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평평한 형태의 수익률 곡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바로 국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연준 의장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렸다고 말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앞으로 더 추가 인하에 나서야 하며 이는 유럽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가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1조 달러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가운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가 단기적으로 공급 초과를 불러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앞으로 9월까지 3달 동안 8,140억 달러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은 금융시장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거시전략 책임자인 거라브 샤룰리아는 재무부가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을 밑도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과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6일 트위터에서 오늘 저녁 애플의 팀 쿡과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IT 기기 가운데서도 노트북과 휴대전화, 비디오 게임기 등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를 보류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은 품목별로 명암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아이폰은 관세 부과가 연기되지만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올 때 애플은 10%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식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그는 팀쿡 CEO와 관세 및 삼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쿡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주장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영국 정부의 비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선데이 타임즈는 총리실이 이달 초 작성한 옐로우 해머라는 코드명이 붙은 비밀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이 문서에는 국경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 대란과 에너지 및 신선식품, 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달 24일에서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는 이때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콩고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연달아 하향 조정했는데요. 피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B에서 트리플 C로 2단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B는 투기 등급이지만 트리플 C는 약한 국가 디폴트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 꼽히는 콩고와 잠비아가 대표적인 트리플 C 국가입니다. 피치는 예비 대선 결과 좌파 후보가 10월 대선에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P 역시 예비 선거 이후 금융시장 혼란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태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며 신용 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하이라이트 전해드렸습니다.